제대로 된 네. 그림 교육, 제대로 된 음악 교육 못 받고 네.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네. 다 늙어서 네. 이런 기회를 만나서 네. 그림에 대한 어떤 관심, 네. 취미를 네. 되살리는 그런 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너무 애정이 많으셔갖고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막 그려오시면서 나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제가 또 복지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림책을 한 권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2권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그림적인 소양을 발견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림이라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림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대로 복사하듯이 그려야 잘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아서 삐뚤빼뚤 그리는 거를 되게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고 막 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 2, 3회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그거를 바꿔나가는 게 그게 가장 키포인트죠. 네. 그러면 그림 그리기, 인생 그림 그리기를 네.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5장면 또는 10장면으로 당신의 인생을 좀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 표준으로 제시하는 게 몇 장면 정도입니까? 아,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제일 짧게 저희가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의료 양서 실천 모임에서 만든 웰다잉 수업을 위해서 만든 소원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보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인생 노트 써보기네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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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노트라기도 하고, 네. 인생 노트 뭐 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네. 거기서 추려진 네,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네. 표현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인생 나무를 같이 한번 그려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제일 소중한 거 몇 가지, 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렇게 가치 있게 인생 나무를 그려보면 거기에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림책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그림들을 직접 그려서 네. 내 자서전이, 그림 자서전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함부로 그냥 그분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울 수도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나눠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를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제작 비용의 부담을 좀 느끼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한 방법이 이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그분한테 한 권을 더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요분은 제목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희노애락이 많으셨을 텐데, 인생을 이렇게 다 되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제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인생 그림책 만들기를 하면, 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동으로 발표회 또는 전시회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이제 한 7회기, 8회기, 길면 10회기까지 가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저희가 전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서로 이게 그림책을 보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서로 발표회.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이렇게 며칠 동안 놔두어서 서로 이제 공용으로 이제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져가십니다. 좀 더 이런 그 인생 그림 그리기, 네. 내 자서전을 네. 그림책으로 만들기, 이 사업이 좀 더 많이 확산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웰다잉 수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웰다잉이라는 수업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웰다잉 하면 죽음만 포커싱이 돼 있는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웰다잉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삶과 살아감, 죽음과 죽어감의 모든 과정에 이제 녹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가는 게 웰다잉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웰다잉 수업이 따뜻하다. 라는 걸 자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웰다잉 수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웰다잉 강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정말 이론식 교육 정말 죽음에 포커싱이 되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살아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림책으로 이제 같이 죽음에 대한 수업을 같이 하고도 하거든요. 이제 사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는 한국 그 그림책이 너무 예쁜 게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도 웰다잉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때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도 추고 신나면 뭐 이렇게 같이 뭐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동작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웰다잉 수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양한 예술 영역을 잘 활용을 해서 웰다잉 교육을 하시는데 이제 주안점을 갖고 계신데 지금 그 그림 그리기가 대표적인 사업이고 그 밖에 음악이나 뭐 또는 율동 이런 거를 통한 웰다잉 교육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그냥 웰다잉 수업을 저한테 이제 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가 이제 기획안을 해서 드릴 때 이제 인생 회상 부분에 그런 예술 치료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시절에는 놀이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창 시절과 이제 중년 이렇게 그림책 치유를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같이 음악도 하고요. 이제 같이 동작 치료도 하고요. 음악도 하고 이제 명상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웰다잉 수업이 이제 딱 끝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담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만 교재를 가지고 하는 교육은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느낌인데 이거는 예술을 통한 교육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실행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그 참여의 정도가 높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네요. 공감되는 영역이 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되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불광노인 복지관에서 그림책 자서전을 하고 있는데 내일 또 발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몇 분이 참여하셨는데 처음에 발표까지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10분이시고요. 같이 끝까지 오셨어요. 10분이 다? 네, 제가 남자분이 2분이 계신데 지금 제가 걱정을, 3분이 계셨는데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이제 생각하는 한 분이 저한테 처음에 초반에
3회인가 4회기까지 저한테 계속 그러셨어요. 웰다잉 수업 맞아요,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애들 그림 수업 아니에요? 라고 계속 하시더니 제가 이제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바뀌신 것 같아요. 아, 아내분이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한 것을 그리시면서 아내분이 지금 여쭤봤더니 항암 치료 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그럼 해주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했더니 그 밑에다가 쓰시더라고요. 꼭 회차하소서 이렇게.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르신이 달라지셨어요.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네. 분들이 네. 남녀 구성 비율은 대충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어르신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65세 이상은 다 노인이라는 이런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65세하고 100세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이렇게 그룹을 짓는다라는 건 부모 이런 나이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복지관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다 아울러서 이렇게 참여하는 건 맞는데 이제 확실하게 어르신들이 여성 어르신들이 이런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으시고요. 특별히 남성분들도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남성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여성 어르신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세요. 네, 이런 다가감이 확실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초고령 사회의 장수 시대가 되면서 돌봄의 수요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 네. 실제로 돌봄 종사자 교육을 하시면서 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하는 게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국폴리텍대학 강서 캠퍼스에서 이제 시니어 헬스케어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거기에서 웰다잉 교육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웰다잉 강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웰다잉 교육 시간을 할애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림책 자서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들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그냥 어르신들을 신체적으로 돌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돌봄 의존기라는 거를 개념을 따질 때 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원치 않지만 절대적 돌봄 의존기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가족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손길을 확실하게 더 많이 요구되거든요. 사실은 가족 돌봄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들이 돌봐줄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타인의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어떤 요양보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말기에 이런 존엄함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간호사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절대적인 돌봄 의존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웰다잉 교육을 하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나름대로의 또 사명감을 또 가지게 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스스로 돌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돌봄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그러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 그 실천 모임에서 네. 자신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떤 거고 이런 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제가 사전의료양서 실천 모임에서 교육 기획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제 거기에 활동하시는 사전 연명의료양서 상담사분들 중에 간호사가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들하고 또 거기에 또 사실은 이 이제 돌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 돌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삶에서 환경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살던 집을 이제 치우는데 사실 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이거를 다 정말 전문가한테 맡겨서 치워야 되는 상황에 도래하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정돈을 해야 남한테 주면 선물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정리정돈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신체적 돌봄, 마음 돌봄, 환경의 정리정돈까지 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돌봄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고장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오래 살려면 내 스스로 돌봐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자기 돌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노트를 이게 개발하게 됐죠.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주도적 자기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앞에다가 이름을 적게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돌봄 짝꿍 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짝꿍을 같이 해서 같이 서로 이제 같이 혼자 하지 말고 이제 주변이랑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 하루 일과가 이제 쭉 있는데 되게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게 정서적인 돌봄이 되게 중요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칭찬해주기. 네, 자기 전에 또 자기한테 칭찬해주기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칭찬하고 이게 꼭꼭 씹어 먹기, 그 다음에 약 챙겨 드시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하기 이런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이것을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 우리말로 세일해더라고요. 그래서 세일해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왜 특별히 21일로 기간을 정했을까요? 그거는 항상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항상 필요한데 저희가 이걸 매일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이걸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21일 동안의 훈련 과정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고 네. 그 정말 좋네요. 네, 맞습니다. 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네. 그런 점에서 가까운 분들 돌봐주는 분들이 네. 그분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네.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내가 나 칭찬하는 거는 맘만 먹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의 의미도 달라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확인도 또 생기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초기에 이것도 이제 익숙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니까 21일 프로그램이라고 설정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처음 이제 개발해서 성북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얼마 전에 끝났어요. 21일을 다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앞에는 웰다잉 수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웰다잉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 돌봄의 이제 습관 들이기까지 하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스스로를 돌볼지 몰랐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만들면서 이렇게 힘든 어려움들이 뭐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이 확산되어서 전국의 어르신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같이 사시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분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해서 이거를 개발했지요. 네. 옛날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10번, 20번 웃고 당당하게 인사하고 네. 이런 훈련을 해라. 네, 네. 그러면은 훨씬 자신감도 생기고 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또 꼼꼼하게 챙길 일들을 잘 적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내 삶을 체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리스트가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는데 버킷리스트 중에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을 챙겨놓은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그래서 그것이 이것만 해도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저희가 이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부분에는 어떤 음식을 드셔야 이게 하루 중에 영양을 골고루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요즘에 되게 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지만 새로운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배울 때 뇌자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라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여기에다 다 갖추어서 그런 뇌교육도 같이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하실 때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1일이 금방 갔다고. 예,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에 이거를 하나 더 드려면서 이제 꼭 21일 더 하셔서 습관을 같이 들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네. 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 교육 방식 이런 게 개발되는 게 뭐 꼭 웰다잉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고령 사회 장수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삶을 보다 새롭게 또 아주 활기차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좋은 교육 방식과 교재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은 많은 노인들이 행복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